여러분, 혹시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찜질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찜질방이라니 한국에서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찜질방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퀸즈에 위치한 힐링하우스 스파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으로 따뜻한 온돌 바닥과 여러 찜질방 테마 그리고 한식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찜질방 매니아로 뉴욕에서도 한국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서 이곳을 직접 방문해봤어요. 입장료가 약 $45, 하나로 약 6만 원이라 한국에 비하면 꽤 비싸지만 뉴욕 물가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경험한 건 단순히 사우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찜질방이 단순히 몸을 풀고 쉬는 곳을 넘어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익숙한 온돌 바닥의 따스함이었어요. 퀸즈라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한국적인 공간을 만나니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손님들의 다양성이었어요. 한쪽에는 고향의 정취를 느끼려는 재미교포 어르신들이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찜질방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인 방문객들은 찜질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더라고요. 한 미국인은 드라마에서 본 찜질복을 실제로 입어보니 정말 신선한 경험이에요. 라며 활짝 웃었고 또 다른 방문객은 여기 음식은 진짜 한국식인가요? 라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김밥, 떡볶이, 미역국 같은 한식도 맛볼 수 있어서 음식만으로도 작은 한국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내에 다양한 테마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각각의 공간이 다르게 꾸며져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며 한국은 이런 걸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찜질방을 처음 접한 미국인들이 공간의 독특함과 분위기에 놀라며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어떻게 찜질방 문화가 뉴욕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힐링하우스 스파를 더 둘러보니 단순히 찜질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소셜 공간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어요. 재미교포들은 이곳을 작은 한국이라고 부르며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여행 비용 절감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탐구와 호기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재미교포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이곳은 우리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에요.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나면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죠. 특히 온돌의 따뜻함은 그 어떤 히터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또 다른 손님은 한국에서 직접 온 친구가 소개해줘서 와봤는데 여기서 찜질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니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라며 찜질방의 매력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찜질방은 단순히 이민자들을 위한 공간에 머물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에게도 점점 더 알려지고 이제는 뉴욕에서 꼭 경험해봐야 할 장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찜질복을 입고 나란히 누워 TV를 보는 장면은 낯선 이방인이 함께 가족 같은 순간을 나누는 기분을 주더라고요. 마치 뉴욕 속 작은 한국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따뜻하게 섞여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이제 찜질방의 문화적, 감정적 매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찜질방이 어떻게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는 찜질방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찜질방 내의 작은 한식당은 쉬는 시간마다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땀을 뺀 뒤 시원한 식혜를 마시거나 따끈한 미역국에 밥 한 공기를 말아먹는 모습은 마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장면 그대로였죠. 또 찜질방만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는 세신 서비스였어요.
미국인 손님들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민망하게 여겼지만 한번 경험한 뒤에는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식 스크럽은 정말 최고예요. 라고 극찬하더라고요. 한 미국인 손님은 처음엔 솔직히 이상했지만 지금은 이거 없이는 못 살겠어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니 저도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 찜질방이 단순히 인기 있는 장소로 끝나지 않고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공간이자 미국인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적 발견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찜질방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스파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었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찜질방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재미교포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찜질방을 넘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민 생활은 쉽지 않아요.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고향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잠시나마 고향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국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온돌의 따뜻함, 그리고 한식의 맛, 찜질방 특유의 사람 냄새까지 모두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미국인 손님들에게 찜질방은 호기심과 발견의 공간이었어요. 한 젊은 미국인 커플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찜질방을 알게 됐어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찜질복을 입고 달걀을 깨먹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실제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막상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해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없었는데 가까운 찜질방에 와보니 단순히 재미있는 체험을 넘어 정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찜질방은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돌 위에서 몸을 녹이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마음의 온기를 공유하고 있었죠.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찜질방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이제 그 뒷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뉴욕 퀸즈의 힐링하우스 스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찜질방의 독특한 매력을 철저히 현지화한 전략 덕분이었어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주로 한인 이민자들이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입소문을 타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손님 리사라는 여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에 와봤어요. 사실 단순히 스파라고 생각했는데 찜질방은 그 이상이더군요. 황토방의 따뜻함, 소금방에서의 독특한 체험, 그리고 얼음방에 들어갔을 때의 시원한 느낌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미국 내에서는 스파나 사우나가 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데 찜질방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어요. 특히 찜질복을 입고 함께 쉬면서 이야기 나누는 문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해요. 또 하나의 큰 매력은 바로 찜질방에서 제공되는 음식이었어요. 리사는 식혜와 계란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특이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식 메뉴들이 있어서 더 놀랐어요. 떡볶이, 김밥, 심지어 삼계탕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찜질방을 찾은 미국인들이 복잡한 이용 방법에 당황하거나 세신 서비스처럼 생소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찜질방 직원들은 정성껏 사용법을 설명하고 직접 경험해보도록 도와주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갔어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찜질방의 매력에 빠져들며 이제는 이곳이 단순한 스파를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찜질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온돌 같은 따뜻함과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라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독특한 매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찜질방을 운영하는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찜질방이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많은 손님이 반신반의했어요.
왜 공용 공간에서 땀을 빼야 하지? 라거나 찜질복을 입는 것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음식과 다양한 테마방, 그리고 온돌 바닥의 매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찜질방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온돌 바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바닥이 차갑거나 카펫으로 덮여 있는데 한국식 온돌 바닥의 따뜻함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어요. 한 손님은 바닥에서 나는 이 따뜻함이 정말 독특해요.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을 거의 경험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이는 느낌이에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의 테마방들도 큰 인기 요인 중 하나였어요. 황토방에서는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고 소금방에서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죠. 얼음방은 특히 여름철에 방문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손님은 얼음방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보니 이곳이 단순한 스파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건 찜질방이 단순히 스파의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찜질방 한쪽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한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라며 서로 묻고 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었어요. 찜질방은 그저 한국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뉴욕 속의 작은 한국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뉴욕 현지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곳을 단골처럼 자주 찾는 미국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사람은 찜질방 애호가로 알려진 마이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친구 따라 호기심에 왔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편이에요. 황토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찜질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여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에요. 마이크는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는 식혜를 마시면서 한 재미교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찜질방의 역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오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문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찜질방의 메뉴는 단골 손님들에게 큰 매력을 더했어요. 마이크는 한국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어요. 처음엔 떡볶이가 너무 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매운맛이 그리울 정도예요. 식혜는 운동 후에 마시는 스포츠 음료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걸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찜질방이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찜질복을 입는 문화나 세신 서비스처럼 미국인들에게 익숙지 않은 점들은 처음에는 오해와 당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찜질복을 입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손님들에게는 이 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세신 서비스를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한국식 피부 관리 방법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라며 부드럽게 권유했어요. 결국 세신을 받은 한 손님은 이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피부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은 이제 뉴욕에서 한국적인 따뜻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한 미국인 가족의 찜질방 방문기였습니다. 찜질방에 처음 온 이 가족은 부모님과 어린 두 아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아빠는 황토방에 들어가자마자 왜 바닥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여기가 한국식인가 봐.
라며 웃었고 아이들은 얼음방을 발견하자마자 신나게 달려가며 여기 냉동고 같아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찜질방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식당에서 제공된 김밥과 떡볶이를 맛본 아이들이 매워. 그런데 맛있어. 라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드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기뻐요. 라며 찜질방의 특별함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 가족도 처음에는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죠. 바로 세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은 이걸 받으면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데 우리는 처음엔 너무 이상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용기를 내봤죠. 세신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이런 경험은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찜질방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미국 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추억을 쌓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이러한 매력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에 따뜻함과 특별함을 더하고 있었죠. 뉴욕 퀸즈의 힐링하우스 스파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에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 따뜻한 공간에서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며 돌아갔죠. 찜질방에서의 시간은 따뜻하고 유쾌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한 에피소드는 찜질방 문화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황토방에서 땀을 빼고 나오니 배가 고파져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혜 한 잔과 떡볶이를 주문하며 아,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지 하고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인 손님이 찜질복을 입은 채로 종업원에게 뭐라고 계속 묻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 손님은 왜 이렇게 음식을 늦게 주는 거예요? 여긴 서비스가 별로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사실 이 찜질방의 한 식당은 주문 후에 직접 셀프 픽업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낯설 수 있었던 거죠. 종업원도 열심히 설명했지만 미국 손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여기선 음식을 카운터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선 이런 셀프 서비스가 꽤 흔하답니다. 라고 설명을 도왔습니다. 다행히도 손님은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아, 그런 시스템이군요. 저는 제가 무시당하는 줄 알았어요. 라며 민망한 미소를 지었고 결국 떡볶이를 받아 맛있게 먹으며 분위기는 금세 풀렸어요. 그 손님은 이후로도 저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찜질방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왜 찜질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라거나 이 달콤한 음료는 뭐죠? 식혜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그 같은 질문들이었죠. 그날 저는 단순히 찜질방에서 몸을 풀고 온기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오해와 혼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웃음과 따뜻함으로 끝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작은 사건은 제가 한국 문화가 단순히 음식이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찜질방의 온돌처럼 말이죠. 따뜻함이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게 스며들며 문화적 차이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날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한국 음식을 처음 경험한 미국 손님은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를 접한 건 최근이에요. K-드라마와 K-팝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찜질방에 와서 음식을 먹고 이 공간을 직접 체험하니 한국 문화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더군요. 그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찜질방에 간다고 했을 때 왜 사우나에 가냐? 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체험험한 이야기를 듣고 다들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다양한 공간과 음식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대요. 찜질방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 말은 찜질방이 단순히 땀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어요. 이후 그는 찜질방 곳곳을 더 체험해보겠다고 하며 얼음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처럼 찜질방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시스템의 차이나 문화적 낯설음은 찜질방 안에서 금세 대화와 웃음으로 변했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찜질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였죠. 그날 저도 찜질방을 단순히 한국적인 공간으로만 보던 시각을 조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한국 문화를 해외에서 더 깊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따뜻함에 매료되고 결국엔 그 안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찜질방에서의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세신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한 미국인 방문객, 제이크라는 남성은 처음으로 세신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처음에는 누가 내 몸을 닦아준다고? 그런 건 너무 민망한 거 아니야? 라며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대요. 세신을 마친 후 제이크는 정말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피부 관리라는 거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샤워가 전부인데 이렇게 전신을 구석구석 관리받는 건 정말 색다른 느낌이에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는 세신을 받고 나서 찜질방의 소금방으로 들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를 즐겨 찾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제이크는 그날 세신과 찜질방에 완전히 빠져들어 친구들에게 다. 그날 이후 저는 찜질방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한국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특유의 세심함과 따뜻함, 사람 냄새 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뉴욕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국 찜질방, 힐링하우스 스파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몸을 녹이고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문화와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은 재미교포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공간으로,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혜를 마시며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세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특히 찜질방이 단순한 사우나나 스파의 개념을 넘어 한국 특유의 세심한 배려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찜질복을 입고 평등하게 누워 쉬는 모습, 한식을 함께 나누며 문화를 배우는 시간, 그리고 세신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까지 챙기는 모든 경험이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죠. 이곳은 이제 뉴욕의 현지인들에게도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찜질방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되어 다시 방문하고 친구와 가족에게도 찜질방 문화를 소개하며 그 따뜻함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찜질방은 단순히 새로운 체험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퀸즈 한복판에서 전해지는 이 온돌 같은 따뜻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알릴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혹시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힐링하우스 스파에 들러보세요. 한국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맛있는 한식으로 배를 채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추억이 한가득 쌓일 거예요. 뉴욕 퀸즈의 힐링하우스 스파에서의 하루는 단순히 찜질방 체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지만 강렬한 한국 대사관 같은 공간이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땀을 빼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장이었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혜 한 잔, 김밥 한 줄에서 느껴지는 작은 차이들이 그들에게는 큰 발견이었고, 찜질복을 입고 함께 나란히 쉬는 경험은 그들에게 한국 특유의 정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재미교포들에게는 이 공간이 그리운 고향의 온기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쉼터가 되었고, 그들은 찜질방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만난 한 가족은 찜질방에서의 경험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느낀 따뜻함은 몸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느껴져요. 이곳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든 장소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찜질방이라는 이 작은 공간은 이제 뉴욕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한지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낯설물 웃음과 공감으로 풀어가며 찜질방은 사람들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한국의 찜질방이 단순히 땀을 빼는 곳이 아닌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뉴욕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한국적인 공간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분명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찜질방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추억이 얽히는 특별한 경험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는 길에 아까 소란을 피웠던 미국인 손님이 식혜를 들고 제게 손을 흔들며 이제 이해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요. 라며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미교포 할머니는 출구 쪽에서 다른 손님들과 한국의 찜질방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찜질방에서 이런 따뜻한 공간이 일상이에요. 모두가 와서 몸도 마음도 쉬고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라는 말에서 그리움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또한 찜질방을 처음 방문한 한 젊은 커플은 직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새로움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느낀 찜질방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편안한 온돌 바닥이나 다양한 한식 메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문화가 주는 따뜻한 공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쉬며 함께 웃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는 모습이야말로 찜질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한국의 작은 온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 찜질방은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을 넘어 마음까지 녹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찜질방이 가진 매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몸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특별한 공간, 한국 찜질방. 뉴욕에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